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번 신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번 크게 폭락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걔네들이 사실 알트코인의 공급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알트코인 재단이면은 코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 그럼 유혹이 빠지게 되죠. 그래? 그럼 코인 좀 더 팔아버리자. 이거 한번 좀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재단 돈 좀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 첫 번째 대세 상승장이 2017년 말, 그 2018년 초까지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 그러니까 그때 최고 가격을 뛰어넘은 코인이 이더리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할 자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99%는 쓰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 생긴 지가 16년이 되었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돈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알트코인 책을 썼는가? 이게 이렇거든요. 코인은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절, 그러니까 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좀 완만한 상승장 초기, 이때는 주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후에 2단계, 그러니까 여름이 오는데 그때는 좀 쿨다운, 한마디로 좀 조정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상승장의 막바지 단계인데 이때는 그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 그때거든요. 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알트코인 책을 쓴 건데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가을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철 장사예요.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여름에 파는 거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이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 요 가을에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6에서 12개월 정도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때 알트코인으로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절대로 알트코인은 전반의 자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지금 가을이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 2차 반감기 때도 그렇고 3차 반감기 후에도 반감기 7개월 후쯤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크게 앞서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올해 11월 20일 정확히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2월 초잖아요. 보면은 그 최근 2주 동안에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95,000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뜬금없이 뭐 리플, 이더리움, 뭐 에이다라든지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바로 이제 요런 겁니다. 그게 보통 언제까지 지속되냐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또는 그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통 지속이 돼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번에 61%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56%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그 가을장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춤하는데 알트코인은 상승을 보이는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도 물론 대선율이 굉장히 좋았으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이쪽 코인이 빵 이제 한동안 1-2 정도 올라주고 돈이 좀 이쪽 코인도 점핑해 가지고 여기가 빵 올라주고 이쪽으로 했을 때 팡 올라주고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후에는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냐면 일론 마스크 코인이고 일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위너 중에 하나니까요. 트럼프 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미국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코인들이 양도세 안 받겠다 하며 해 가지고 갑자기 리플, 에이다, 뭐 헤데라, 뭐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 이제 올랐고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요번 상승에 계속 주춤했는데 지금 슬슬 가는 분위기이고 그 리플의 인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제 들러리 민코인들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RWA 그 실물자산 토큰화 뭐 이런 자산들도 요즘에 꽤 많이 올랐고 심지어 뭐 게임 관련 코인들도 올랐고 그래서 다 그냥 점프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트럼프 당선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뭐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SEC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트집을 잡아 가지고 규제를 때려서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퍼지는 것을 좀 많이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다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이제 뭔가 상품 만들어내고 이제 할 텐데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면은 그럼 비트코인으로 떼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제 비트코인이 1,950만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650만 개는 한 5년 전부터 잠자고 있습니다. 아마도 5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 놓고 안 움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고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부자들이 그걸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거죠. 앉아서 보니까 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네. 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부자가 됐으니 이거 가지고 알트코인 펌핑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돈을 좀 적게 넣어도 가격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고래 입장에서는 나이스 알트코인에서 사서 펌핑하자. 펌핑 쫙 오르고 아이 많이 먹었네. 오케이 다음 코인 펌핑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인제 오르고 비트코인 부자들이 인제 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인제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가을 한철 장사라고 하셨는데 기간과 상승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2차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20배 정도 올랐고 반감기 대비 고점까지요. 그리고 똑같은 기간에 알트코인은 80배, 시가총액 상위 10대 알트코인이 80배 정도 올랐고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 때부터 고점까지 비트코인이 560%인가 한 6배 정도 이제 올라졌고 그리고 인제 알트코인 상위 10대 코인들이 한 15배인가? 그러니까 인제 한 2.5에서 3 배 정도 이제 올라 줬어요. 이걸 딱 보면은 그래 인제 반감기 후에 그 마지막 막바지 가을 상승장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몇 배 더 오른다라는 거를 인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일반적인 패턴은 이제 반감기 후에 3-4 개월 조정받는 건 똑같고요. 인제 비트코인과. 그럼 비트코인이 먼저 2달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제 비트코인이 먼저 간 후에 알트코인이 따라 붙어 가지고 인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 같이 팍 인제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시기가 반감기 7 개월 후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추 지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반감기 12에서 18 개월 후까지 비트코인도 가고 알트코인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들만 지들끼리 신나게 오르는 그런 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아마도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돈을 이제 이미 빼는 거죠. 이렇게 슬슬 빼는 건데 알트코인은 개미들이 많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가자. 와."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고 이제 흥보를 하는데 알트코인은 지 혼자 막 미친 듯이 한 달, 2달 가다가 그다음에 '이게 뭐지?' 하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 맨 막바지장에 가면은 그때까지 안 올랐던 잡코인들까지 다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때가 좀 이제 큰 워닝 사인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뜬금없는 코인이 10배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다를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이제 무조건 나중에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인제 시그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시그널을 보고 잘 빠져나오면 우리가 한 머리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물론 최고점 정수리에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한데 그 단기 지표로는 한 머리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놓치면은 중장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빠져나오면은 한 어깨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단기 지표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한국과 해외 거래소 그 코인 가격의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 미쳐 돌아가 가지고 한국에서 미친 듯이 막 코인을 사게 되면은 그 한국의 똑같은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때가 인제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고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펀딩 피라는 것이 있어요. 인제 그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펀딩 피가 올라가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펀딩 피가 0.1%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로 고점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단기 시그널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내가 흥분해 가지고 그걸 놓쳐 버렸다. 또는 내가 그때 바빠서 놓쳐 버렸다 하면은 장기 시그널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싹 다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비트든 알트든 뭐든 그냥. 그때는 이제 '아 오케이.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보통 한번 상승을 하면은 직선으로 상승하는 장은 없거든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조정을 받을 땐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66,000에서 10만까지 올랐잖아요. 34,000불 오른 거잖아요. 그중에서 절반 17,000불 정도 반납하는 거, 10만에서 83,000까지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올라갔는데 그걸 절반 이상 반납했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제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파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팔았어요. 그 실제로 저도 3월 중순에 인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내려가 가지고 그때 결국 120일 선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인제 팔고 사기를 좀 두세 번 정도 되풀이한 후에 10월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10월, 11월 요때. 예. 그 120일 선이 그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120일 선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인제 내가 그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손실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나 장기 추세가 시작했다면 무조건 가격이 120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은 꽤 큰 장기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고 계신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심플한 방법이 그냥 그 인덱스 투자 한마디로 시가총액 톱 20 코인들을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제. 내가 인제 1억 있다고 하면은 5천은 비트코인에 넣고 나머지 5천은 뭐 10개 또는 20개 그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 꽤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뭐가 갈지. 근데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갑니다 이게. 뻥 뻥 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이렇게 빵빵 뛴 지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톱 10, 20 컬을 했으면 그 리플도 당연히 잡혔겠죠 요번에.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솔라나가 좀 덜 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테마가 솔라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인제 어영부영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인제 이게 지금 그 이런 상승장에서는 순환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게 되는데 근데 다음에 얘가 누군지까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다음 테마가 예를 들면 솔라나가 될지 BNB가 될지 트론이 될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돼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상위에 있는 거 다 사고라는 게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거인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RWA 섹터가 있고 AI 섹터가 있고 뭐 미국 코인 섹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김치코인 섹터도 있고 뭐 이런데 그 한마디로 그 섹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한두 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괜찮습니다. 인제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20 개를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종목들을 리밸런싱 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에 1억 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비트 5천, 알트 5천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비트는 7천이 되었고 알트가 1억이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비트는 그냥 냅두고 알트코인은 1억이 있는데 그럼 1억을 다시 20 개로 재분배하면은 각각 코인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럼 그중에서 톱 20 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스텔라 루멘이라는 애는 저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톱 20로. 그러면은 그 스텔라 루멘한테 밀린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팔아 버리고 스텔라 루멘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종목도 바뀌어 주고 그 인제 비중도 다시 재조정해 주고. 왜냐면은 이게 그 한 번 이제 빵 올라간 코인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떼 가지고 덜 오른 코인한테 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다 같이 이렇게 갈 거니까. 네.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1억이 있는데 계속 1억이야.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1억이 10억 됐다가 1억 되면 졸라 짜증나거든요 그게. 죽고 싶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레버리지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 알트코인은 솔직히 2배 선물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뜬금없이 50% 날아가는 경우가 진짜 생기거든요 이게. 그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제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와 장기 매도 타이밍 있잖아요. 그거를 그 "제발 그때 하거라."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팔기가 되기 싫을 거예요. 미련이 남을 거거든요. 근데 고점이 10억 이었는데 지금 벌써 8억 5천이 되었네. "아니야. 좀 있으면 내가 10억 갈 테니 그때 팔게요."라고 하는데 그때 팔게요 해 가지고 8.5억에서 못 팔고 7, 6, 5, 4, 3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때는 미련 없이 날려야 되는 거고요. 위대하신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완전 최고점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고 네가 번 것의 8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언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정수를 못 팝니다, 우리.